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일정이 정해졌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잖아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리호의 개발 과정마다 저희가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 차례 연기 끝에 이번엔 진짜 완전체 형태로 우주 발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1차 날짜가 10월 2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허가 심사 결과를 논의했고요. 또 개발 점검 진행 경과와 함께 발사 준비 사항에 대한 안건들을 논의한 건데요. 예.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를 해야 합니다. 네. 지난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누리호 발사 계획서를 국가우주위원회에 제출했고 발사 허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우주 발사체는 평화적 이용 등 국제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낙하 예상 구역을 설정했는지 또 비행 중단 시스템들은 같이 개발이 됐는지 등 이 21개의 발사 안전관리 항목들도 함께 점검을 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발사 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누리호의 발사 예정일이 1차는 올해 10월 21일이고 2차는 내년이죠. 2022년 5월 19일로 정해진 건데요. 예. 당일 기상 상황 등의 이유로 발사일이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대비를 해서 일주일의 예비 기간이 함께 설정이 됐고요. 이달 말 예정된 누리호의 마지막 성능 점검 이후 9월 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발사 일정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예. 네. 방금 전에 이달 말에 마지막 성능 검사를 한 뒤에 발사 일지를 최종 확정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검사가 남은 건가요? 네, 원래 나라마다 각자 발사 직전에 최종 발사 리허설 같은 걸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산화제 충전 및 배출 시험을 최종 리허설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우는 기립 시험 하는 거를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쓰인 거는 발사에 쓰이는 실제 모델이 아니라 인증 모델, 그러니까 성능이 얼마만큼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델인데요. 예. 현재 실제 발사에 쓰일 이 비행 모델은 최종 단계인 2차 조립 과정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조립이 완전히 끝난 비행 모델을 이제 발사대에 세운 뒤에 마지막 성능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발사체에는 연료 외에 원래 산화제가 같이 주입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인데요. 예. 이 엄청난 저온의 액체 산소가 갑자기 발사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 밸브나 고무 패킹 등 이 부품들이 갑자기 수축했다가 또 녹으면서 다시 팽창하게 됩니다. 이 누리호에 들어가는 밸브만 2,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많은 수많은 부품들이 극저온 또 초고압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건데요. 마지막 성능 시험 검사에 대한 이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다 검사하고 저희가 그 검증을 받아서 오지만 이걸 다 조립해서 또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이 다 조립된 것에서 이런 기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고요. 인수 검사할 때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는 믿지만 혹시나 알 수 없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장기간에 걸리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 발사 일정에도 약간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성능 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예정된 날짜에 꼭 발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쏘아 올리면 발사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누리호의 발사 성공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누리호 1차 발사에는 위성 모형이 싣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위성 모형은 고도 700km, 그러니까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7km까지를 치고 위치에 진입을 하게 되면 목표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 누리호 발사 직후에는 지상에서는 광학 카메라로 발사체를 추적해서 촬영하고요. 이후 2대의 레이더가 비행체 궤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2단 로켓이 분리된 후에는 제주도, 또 그 다음은 팔라우에서 누리호의 비행을 추적하게 되는데
3단 로켓이 분리돼서 점화된 이후부터는 이 최종 목표 궤도인 7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 목표 궤도에서는 3단 로켓이 위성 모형을 초속 7.5km로 분리시킬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네. 이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967초, 그러니까 16분 7초 정도라고 예. 합니다. 위성 모형에는 아무것도 달려있는 게 없습니다. 센서가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3단 로켓에 실려있는 각종 센서가 발사 관련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지상 나로우주센터 발사 통계동에 수신이 되고 또 분석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발사가 이루어지고 목표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16분, 또 분석하는데 한 20분, 그러니까 약 한 40여 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나로우 1차 발사 성공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알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발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10월 21일 1차 발사 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길 네. 바라야겠죠. 하지만 만약의 경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음. 또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체는 잘 발사됐지만 위성이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1차 발사를 다시 진행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예정대로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하는 2차 발사 도전을 연이어 계획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예. 온 국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해 오셨는데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우선 이 지난 월요일부터였죠. 그 18세에서 49세 접종 대상자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잖아요. 네. 사실은 먹통 예약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개선된 예약 시스템 덕분에 먹통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50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먹통이 된 일이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먹통이 될까 걱정하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들려오는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시작됐던 이 40대 이하 사전 백신 사전 예약은요. 이 생년월일 끝자리를 맞춘 10부제로 진행 중이잖아요. 네. 사전 예약 첫날 대상자,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9로 끝나는 40대 이하 대상자가 141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예. 이 가운데 70만 1,824명, 그러니까 49.6%가 사전 예약을 순조롭게 마쳤다고 합니다. 네. 이번 예약 시스템은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기존 3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로 이제 늘리면서 이른바 먹통 현상이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요일 오전까지도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참 다행인데 그런데 그 기존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이 그 먹통이 됐던 원인은 뭔가요? 네, 우선은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 이걸로 이제 원인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예약 안내에서 예약 대기까지를 민간 시스템을 이용했고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부터는 질병청 서버를 이용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질병관리청 서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동시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인증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여기에 우회를 통한 사이트 접속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보안 문제도 함께 거론됐었잖아요. 네. 결국 지난달 말 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오류가 계속되니까 정부가 민간 기업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뭐 네이버, 카카오, KT, LG CNS 등 대형 IT 기업과 함께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런 전문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 해결을 나섰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예약 시스템에서는 뭐가 달라진 건가요? 네, 우선은 이 예약 10부제를 시행했던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상자들을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몰리는 거를 좀 막은 거고요. 예. 또 시스템적으로 보면 인증 과정에서 트래픽이 사실 과하게 몰렸으니까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민간 인증을 도입했던 것도 유효했습니다. 또 인증 수단마다 이 신호등을 달아서 원활한 인증 수단으로 선택을 유도한 점도 먹통을 만들지 않았던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대한 이 인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인증 시에는 휴대폰 인증 이외에도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 간편 인증이 제공되니 간편 인증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단말로 개인이 동시에 사전 예약을 시도하시는 경우에 국민들의 과도한 예약 대기 시간이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위해 10분 동안 중복 접속이 차단 예정입니다.
이번 예약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대형 IT 기업들과의 협업이 또 주요했다고 합니다. 우선 네이버는요,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했는데요. 예약 시스템 첫 페이지는 물론이고 본인 인증 대기 페이지, 또 예약 신청 대기열 등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상 안에서 구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용량이 큰 뭐 이미지나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할 때 중간 데이터 센터에 임시 서버를 설치해서 분산시키는 CDN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규모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도록 설계했던 것도 특별한 점이고요. KT의 경우도 이 사전 예약 시스템에 네트워크 처리 기술을 함께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했던 이 자율 접종 3차 서비스에서 접촉자가 몰리는 상황을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한 이후에 이번 이 사전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시 트랜잭션 수치 등 이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전 예약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봤다고 합니다. 네. 민관 협력의 좋은 예로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예약 시스템은 개선이 됐는데 이번에 예약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10부제에 맞춰서 늦지 않게 예약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